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에 대해서, 그러니까 꽃이다와 꽃이다. 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개동 철학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꽃이든 여름에 피는 꽃이든 가을에 피는 꽃이든 또 아니면 겨울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가 동백이라든가 어떤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하여튼 상록수도 있고 한데, 아름답고 예쁘게 핀 꽃이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꽃은 피고 나면 10일이나 보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봄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다시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꽃이, 아름다운 꽃들이 지는 순간, 물론 또 씨를 맺고, 하기 위해 가지고, 암술수술 맺혀져가지고, 꽃이 피고 나서 암술수술 맺혀져가지고, 씨를 맺고, 이제 보다 더 이제 풍요로웠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꽃은 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꽃이 지는 그 순간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하나의 이제 비유하자면 어떤 삶의 바닥이고, 그 다음 봄이라든가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봄꽃이 이제 화려하고 많이 피게 되니까 그 다음 해에 봄에 새로 동일한 나무에서 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는 과정을, 예를 들어가지고,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어지게 변한다라는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제가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물이 이어지게 변한다면, 둥근 원의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다. 네모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둥근 원의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형태는 둥근, 원의 형태고, 이 둥근 원의 형태는, 정점과 바닥 저점이 있습니다. 쭉 돌다 보면, 정점이 있고 쭉 내려가지고 바닥 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과 바닥 저점을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돌고 돌게 되는데, 그러니까 꽃이 지는 그 과정이 어떤 하나의 바닥이라고 한다면, 새봄에, 그러니까 꽃이 새로, 만물이 솟아나고, 풀이 돋아나고, 파란 풀이 돋아나고, 그러니까 꽃이 다시 개화하고 피는 이 과정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반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그릇 나무 속에도 꽃이 지는 과정과 다시 봄이 되게 되면 꽃이 피는 새로 피게 되는 한 그릇의 나무 속에 우리 인생살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순환 과정이 오롯이 다 지정되어 있다. 물론 나이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들이 이렇게 나무라든가 수목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식물살이, 인생살이가 지장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고, 새봄에 다시 피게 되는 이 과정이, 이 돌고 도는 과정이, 이걸 깨치고 느끼는 게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만 보고 그냥 꽃이 지고 내년에 새로 또 필 거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기보다는 꽃이 지는 과정과 꽃이 지고 나면 다음 해에 새봄에 다시 피게 되는 그 과정이 철학적으로 보면 돌고 도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꽃이 피는 정점에서 이제 꽃이 지는 예를 들어 바닥을 거쳐 가지고 다시 새봄을 통해 가지고 반전되면서 다시 피어나게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다. 무엇이 꽃이더냐? 느낌, 필링. 느낌이 와닿고
이게 필이 꽂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이. 그냥 예쁘네 하면서 그냥 막, 아우, 너무 예쁘다 하면서 사진 찍고 그냥 막 동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뭐, 봄이 되면 벚꽃이라든가 사과꽃, 배꽃, 아주 또 뭐 요염하면서도 또 아주 매력적인 어떤 복사꽃, 복숭아꽃, 그 다음 뭐 유채꽃, 그 다음 여름이면 또 뭐 피게 되는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백일홍도 있고, 가을이면 국화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또 겨울이면 동백도 피고. 그러니까 이러한 꽃들이 피고 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는 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다시 피게 된다. 이 단순한 생각을 어떤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변하고 만물이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어지는 형태는 가장 둥근의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다. 그래가지고 정점과 저점 바닥을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정점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채야지만이 다시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닥을 채야지만이 다시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정의 골도 깊어지게 됩니다. 돌고 도는 원운동의 대칭성 때문에 사랑이 누구를 많이 좋아하게 되면 또 이제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굉장히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돌고 도는 원운동의 어떤 대칭성 때문에 정점으로 한참 올라왔다가 또 바닥에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정말 10년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을 쳐야지만이 반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바닥을 치지 않으면 반전되기 어렵고 인생의 바다, 인생의 바다, 그 다음에 꽃의 바닥은 식물의 바닥은 예를 들어 꽃이 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가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잎이 지고 그다음 단풍이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비유적으로 꽃이 지는 과정을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꽃이 다시 피어나게 되는 어떤 과정은 어떤 하나의 반전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왔을 때는 이제는 반전될 시점에 도달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한 번 정도 가져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하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제 말이 완전 굴하고 들만 말하면 완전히 그냥 돌팔이 돌려서 말이고 그냥 한결 흘려야 된다. 바닥을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바닥에서 헤매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어디서 수백만 수천만 명인데 무엇이 바닥을 쳐가지고 다시 반전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개인의 일탈 문제라든가 개인의 도덕성 또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또 아니 더 나아가지고 사회적 어떤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가 붕괴돼 가지고 분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득 양극화라든가 또 아니면 사회 계층의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돼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바닥의 순간에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예를 들어 그런 순간에 예를 들어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꽃이 봄에 다시 피어나게 되듯이 삶은 죽음이 어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삶은 만물은 변한다는 이 말 자체도 변해버리면 부정 플러스 부정이 되듯이 변화 플러스 변화는 불변이 되게 됩니다. 이때 불변이라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점에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종점을 돌고 돌아가지고 종점을 오게 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애가 쭉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중년 순간 할아버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어린애와 할아버지 모습은 할배 할매의 모습은 완전 모습은 다르지만은 나이가 들게 되고 80, 90이 되게 되면 어린애와 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기 때문에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이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고, 돌고 돌기 때문에, 많이 변할수록 더 똑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변할수록 더 똑같다. 그러니까 변화 플러스 변화는 그 불변이고,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 되게 되듯이.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변화 과정을 저장하면서 변한다. 많이 변할수록 더 똑같다는 그런 말도 있게 되듯이.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네. 그 죽음을 바닥으로 본다면 그 바닥을 치고 새 봄의 꽃이 다시 피어나게 되듯이 우리 사람도 죽고 나면 그 죽음도 하나의 크대한 어떤 하나의 바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다시 새 봄의 꽃이 피어나게 되듯이 다시 삶이 시작될 수가 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삶은 변화 과정을 저장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고 죽음은 저장된 행위가 되살아나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변해나가는데 변화 과정을 저장하면서 변화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고정된 실체는 없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실체가 없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 플러스 없다는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 되게 되듯이 없다 플러스 없다는 있다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은 연속적 실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꽃이 지더라도 그 다음 봄에 연속적 실체, 나무라고는 실체, 식물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다시 꽃이 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그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옥수수 식물 역시 식물 공부가 꽃 공부가 중요한데 식물을 바라보게 되면 옥수수를 바라보게 되면 옥수수 가운데 속대가 있고 속대 그다음 청청이 돌고 돌면서 이렇게 켜켜이 청청이 옥수수 나달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잇몸에 이런 이빨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듯이.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잇몸약에는 옥수수 속대를 푹 삶은 이제 그런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형상 유추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의 이런 어떤 이빨 같은 이 어떤 켜켜이 옥수수 나달이 붙어 있게 되듯이 우리 잇몸에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잇몸과 속대의 어떤 비슷한 어떤 어떤 성분이 들어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어떤 약을 개발하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노기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주 작은 각설탕만한 어떤 크기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도서관 속에 서당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 속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게 되듯이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쪼매난 메모리 칩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동영상, 그림, 어떤 여러 가지 문서 파일을 다 저장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 몸속에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 방울 중에서 그 대표 방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표 방울 속에 이러한 어떤 대표 방울 옥수수 생각한다면 옥수수의 청청이 켜켜이 어떤 나달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제작이 되게 되듯이 우리 행위도 어떤 예를 들어 디지털 1과 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디지털 형태로서 우리 삶의 행위가 저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는 바닥에서 그 다음에 새봄이 다시 피어나는 반전의 과정에 계속 순환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 정점을 이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정점을 통해가지고 좋았던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살기 괴로웠던 바닥의 순간들이 있고, 이것이 계속 돌고 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거대한 어떤 하나의 10년의 어떤 바닥이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어떤 바닥을 치고 다시 반전이 되는 것이고, 물론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떤 정점을 지나가지고 바닥을 치게 되더라도 다시 어떤 반전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많기를 기원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지게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이어진 형태가 가장 둥근 원의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 방울 중에서 우리 몸의 대표 방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원자 방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방울을 예를 들어 둥근 감자를 썰게 되면 둥근 감자 칩이 나오게 되지. 둥근 원이 입체구를 미분을 하게 되면 둥근 원이 나오게 되고 둥근 원을 적분을 하게 되면 둥근 입체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둥근 원이 모여가지고 둥근 입체구가 만들어지고 둥근 구를 둥근 원들이 둥근 원들을 적분을 하게 되면 둥근 입체구가 나오게 되고 둥근 입체구를 아주 잘게 썰어가 미분을 하게 되면 둥근 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둥근 원들이. 그러니까 둥근 원들을 아까 이야기한 어떤 옥수수의 어떤 그렇게 작은 중간은 그 다음에 큰 중간은 작은 해가지고 그렇게 뭉쳐져 있는 둥근 이거 입체구를 만약 옥수수 생각을 해본다면 청청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어떤 1층, 2층, 3층, 4층을 어떤 둥근 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둥근 원에 이런 나다들이 디지털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1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0의 수많은 별과 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행위가 이렇게 재생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꽃 그러니까 꽃을 보면 피디 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거는 우주라는 뜻이죠, 우주.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왜 코스모스가 우주의 뜻을 함유하고 있느냐, 내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스모스의 예를 들어 잎이 이제 이렇게 생기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코스모스의 잎들이 보통 한 8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 이제 8개가 예를 들어가지고, 요래요래 마주보고, 그 다음 요래요래 마주보고, 그 다음 요래요래 마주보고, 요래요래 마주보는 어떤 대칭선들로 이렇게, 많이 마주보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양팔 모양의 이런 어떤 직선이, 요 직선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코스모스의 꽃잎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식물의 꽃잎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게, 요게 하나가 꽃잎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대칭을 이루는 꽃잎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요,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꽃잎이, 요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둥근 원이 되게 됩니다. 둥근 원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칭 선들이 만나게 되면 어떤 둥근 원이 되게 됩니다. 둥근 원이. 그러니까 대칭 점이 모여가지고 직선이 되고 직선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면이 되고 그다음에 원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면과 원이 모여가지고 다시 뭐 직사각형이 되든지 아니면 둥근 입체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작은은 중간은 큰은 중간은 작은은 해가지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우주가 뜻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은 예를 들어 이러한 대칭선, 대칭 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고 선이 모여가지고 면이 되는 거죠. 이 면이 이러한 대칭선들이 모이게 되면 둥근 원이 되고 이러한 둥근 원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입체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입체구가 원자 방울이 돼가지고 만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진정한 어떤 의미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활짝 피기 전에 뭉쳐져 있는, 꽃이 피기 전에 예를 들어 꽃봉오리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러니까 꽃잎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꽃잎들이 이제 뭉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코스모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돌팔이, 돌도사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돌도사의 생각인데, 코스모스는 우주고, 왜 우주냐?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잎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입체원이 되고, 입체원이 모여가지고, 입체구가 된다. 그게 원자 방울이다. 그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을 보면, 그냥 예쁘다. 그냥 꽃이 졌네. 내년에 또 피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꽃이 피면 필링, 필이 정말 꽂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이다와 꽃이다. 정말 필이 꽂혀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는데, 정말, 셀쭉한 놈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겠지만, 셀쭉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냥 꽃에 미쳐가지고, 미쳐야지 미친다는 말도 있듯이, 정말, 꽃에 미쳐가지고, 정말 정말 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꽃을 통해가지고, 필이 꽂혀가지고, 이 꽃잎이 단순한 꽃잎이 아니라, 대칭적인, 직선적인 꽃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둥근 원이 되고, 둥근 원이 모여가지고, 꽃망울처럼, 둥근 입체구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원자 방울을 쪼개게 되면 미분을 하게 돼. 입체구를 미분을 하게 돼. 둥근 원이 나오게 되고, 둥근 원을 적분을 하게 되면 입체구가 되게 되듯이, 원자 방울을 더 쪼개게 쪼개게 되면, 이런 대칭선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대칭선들이 결국에는, 이러던 둥근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둥근 원으로서 만물은 구성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디테일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을 디테일 1로 하고 그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둥근 원을 디테일 0으로 해가지고 0과 1이라고 하는 청력과 인력의 무수한 조합과 배를 통해 가지고 만물은 생겨나 움직이고 생성하고 변해 나간다. 청력과 청력이 만나게 되면 부딪히가 튕겨나가가지고 쪼개지게 되지만은 하나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두 개의 원이 나오게 되면, 하나가 쪼개져가 두 개의 원이 나오게 되면, 분열되지만은, 분열된 둥근 원이 다른 대상에 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0과 1과 0이 만나가지고 풀리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게 되지만은, 이 넓은 영역에 이렇게 안주해 버려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단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 가정을 해보면, 청력의 장단점, 그다음 인력의 장단점, 이러한 인력과 청력 간의 무수한 조합과 배를 통해 가지고 속도가 줄어들고 속도가 증가되게 되고, 그다음 발생, 성장, 소멸을 반복을 해 나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반복을 해 나갈 수가. 그리고 또 우리가 꽃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광합성 작용을 통해가지고, 영양분을 보충을 저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라든가, 열매에, 공급하게 되는 잎이 있습니다, 잎. 잎. 잎은 우리의 입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잎. 영어로도, 영어로도 이거는, 리프인데, 잎, 잎입니다, 잎. 그러니까,
이 나무의 잎을 보면 또 나무의 이파리의 내부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거물맥, 그 다음에 나란히맥,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거물맥을 또 이제 보게 되게 되면 나란히맥도 마찬가지고 요 거물맥을 보게 되면 거물맥의 그 형상 자체가 나무 형상 자체가 나무 전체 모양을 품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파리 내부의 모양 자체가 나무 전체의 어떤 나무 그루의 모습, 줄기가 있고 가지를 뻗어나오고 다시 잎이 생겨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잎 속에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프랙탈 구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작은 구조가 아주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순환되고 되풀이되는 구조, 이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그러니까 잎 속에 전체의 나무의 구조 형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 그러니까 꽃은 지고 나게 되면 새 번 피게 되는 어떤 바닥과 반전의 그런 어떤 꽃을 보게 되면 피에 꽂혀야 되고, 잎은 프랙탈 구조라든가 잎 속에 전체 형상이 내포되어 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 작은 구조와 전체 구조와 끝없이 반복되는 대포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프랙탈 구조. 그러니까 꽃을 보면 필이 꽂혀야 되고 잎을 보면 우리는 정말 부분 속의 전체를 보게 되는 그런 어떤 환영이 넘쳐가지고 잎은 잎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잎은 이런 어떤 입술 모양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잎을 보면 정말 우리가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정말 입맞춤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필이 꽂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프랙탈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해서 부분 속에 전체가 있을 수가 있느냐? 만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만물은 둥근 원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둥근 원의 형태가 하나에서 두 개로 이렇게 분열되고 또 두 개는 네 개로 분열되고 또 네 개에서 두 개로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고 두 개에서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 과정 자체를 무수히 반복을 하기 때문에 부분 속에 전체의 모습을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미진중 삼수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갈 수 있다. 우주가 어떻게 그 작은 티끌 속에 들어가는가? 또 아니면 어떤 산 위에 올라가지고 저 아래에 어떤 거대한 빌딩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 동네가 요 쪼매난 눈 속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 거대한 풍경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은 눈알 속에 쏙 들어올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부분 속에 그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어마어마한 정보가 요 작은 메모리 칩 속에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듯이 1과 0이라고 하는 디지털 어떤 형식 속에 저장이 되게 되듯이 거대한 풍경이라든가 이런 우주가 작은 티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한 옥수수의 청청에 디지털 1과 0이라는 어떤 옥수수 나달이 붙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듯이. 그러니까 삶은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연속적 실체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연속적 실체는 있을 수가 있고 그 연속 실체의 행위가 변화 과정을 저장을 하면서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부분 속의 전체를 저장한 형태, 메모리 칩이라든가 우리가 거대한 풍경을 요 쪼매난 눈 속에 압축시키고 보게 되는 원리라든가 이런 어떤 잎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프랙탈 구조,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저장이 된다는 거죠. 저장이.
그러니까 삶은 행위를 저장하면서 그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고, 죽음은 저장된 행위가 되살아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졌다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봄이 피게 되고, 잎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 필이 꽂혀야 되고, 잎을 보면 우리가 프리털 구조를 생각하면서 정말, 정말 뽀뽀라도 정말 립, 잎, 잎은 요 잎이죠. 잎, 이파리는 립, 립은 잎이죠. 잎. 립은 잎이고 잎은 잎이죠. 잎. 그 리프는 또 라이프, 삶, 리브, 립. 산다는 말이죠. 리브, L-I-V-E. 그다음 라이프, L-I-F-E. 삶, 라이프, 리프. 삶 자체가 잎이라는 거지. 잎. 잎 속에 삶의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잎 속에. 리프, 리브, 라이프, 잎. 물론 이것도 무슨 과학적 무슨 이제 그런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제 돌팔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돌팔이 말에 믿음이 진리고 믿지 않으면 구랍니다. 생구랍니다. 그냥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이비적이냐 덜 사이비적이냐, 이 차이는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덜 사이비 종교의 차이, 또 아니면 어떤 정말 정상적인 어떤 예를 들어 학문 종교 의 차이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냐,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느냐, 이걸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적 공익과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어떤 논리성을 갖추고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가 삶의 목적이라든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이것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 공익을 위해 가지고 시대 정신에 얼마만큼 부합되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공익과 시대 정신에 얼마만큼 맞는 논리성을 갖추느냐, 요 차이가 사이비 종교와 안 사이비 종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 종교는 어떤 한 로또교 아니면 팔자교, 메타 팔자교, 신도 한 명도 없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신도 한 명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교리를 강요하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덜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과학, 철학, 종교를 통합한 어떤 그러한 어떤 영역을 개척하고자 발버둥 치는 좀 덜 사이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돌팔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철학, 종교는 다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이기주의, 그 다음에 철학 이기주의, 종교 이기주의 해가지고 너희는 이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 해가지고 그 속에서 도저히 검증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 교리라든 그런 것이 횡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과학, 철학, 종교도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꽃은 필이 꽂혀야 되고 잎은 정말 부분속의 전체, 지금 애기가 천사 같고 그다음 님의 품이 정말 낙원 같아가지고 정말 그 부분속의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절로 뽀뽀를 해주고 하고 싶듯이 정말 잎을 보면 입맞춤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는 꽃이 새봄에 다시 피게 되는 것은 바닥과 반전이라고 하는 어떤 돌고든 어떤 순환 과정에서 가지고 바닥을 치고 반전되기에는 어떤 간에 순환면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바닥을 쳐야 반전이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장거리 무박산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야간 산행하는 사람들, 등산을 저는 특히 좋아합니다만 야간 산행하는 인간들 정말 돌아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왜 멀쩡한 대낮에 났다고 왜 밤에 산을 타느냐고. 그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야경이 멋있고, 밤 공기가 다르고, 특히 새벽에 맞는 그 상쾌한 그 공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환희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산행뿐만 아니라 짧은 야간 산행, 저녁 7시부터 예를 들어 밤 한 10시까지 하는 야간 산행 말고도 뭐 장거리 무박 산행, 뭐 1박 2일로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간다, 지리산을 간다. 그러니까 저는 무박 산행의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뭐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뭐 버스가 안에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사람이 걷다 보면 정말로 그건 거의 100% 쓰러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고교산악회 몇 년 전에 고교산악회에서 지리산 종주를 이제 일무 1박 3일 해가지고 지리산 종주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맨 첫날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거의 어디 자지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세석에서 그 다음날 1박을 하게 됐는데 세석에서도 또 거의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뭐 웅성거리는 소리도 나고 또 2층에서 자게 됐는데 2층에 너무 어떤 건조해서 그런지 잠이 통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지리산 종주를 마치고 오니까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도 이렇게 장거리 무박 산행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뭐 지리산 어떤 종주라든가 이제 무박 무박 종주라든가 설악산 공룡능선이라든가 뭐 예를 용화장성이라든가 하여튼 그다음에 뭐 서울의 오산 종주라든가 서울의 오산 종주라고 하면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을 거의 한 바퀴 도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 한 40에서 한 45km 정도 되게 되는데 그럼 얼마 전에도 중학교 동창이랑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뭐 체력이 그렇게 특히 강한 것도 아니고 상군도 아닙니다. 저는 체력도 약하지만은 만물이 변하고 만물이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이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냥 둥근 원의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데 정점과 둥근 원의 형태는 정점과 그 다음에 저점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돌고 도겠는데 장거리 산행을 하면서 완전히 예를 들어 20km, 30km, 40km 걷는 순간에 한 40km를 걷는다고 한다면 한 30 몇 킬로가 되게 되면 완전 더 이상 못 걷겠다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을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을 먹고 그다음 빵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물론 힘이 솟아나 가지고 솟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도 피곤함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바닥을 치면서 다시 힘이 솟는 그 순간의 어떤 쾌감을 맛보다 보니까 그 순간의 환희, 그 순간의 어떤 희열 완전 바닥에서 도저히 땅에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 힘이 다시 살아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거대한 풍광을 보고 다시 힘이 솟는 경우도 있고 또 초콜릿을 먹고 이제 힘이 솟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쓰러지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솟아나게 되는 반전되는 그 시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40km, 50km 걷더라도 누구나 제가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상군도 아닙니다. 저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체력이 약할 수도 있는데 어떤 쓰러지려고 하는 바닥의 순간에서 다시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꽃도 마찬가지. 꽃도 지고 나면 새봄이 다시 피게 되고 하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어떤 정점에서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어떤 반전되는 어떤 그런 순간도 있고 또 이제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죽음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대가 반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박 어떤 장거리 산행을 하면서 어떤 힘든 고통의 순간에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반전을 치면서 솟아나는 그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야지만이 반전이 된다. 꽃이 져야지만이 다시 새봄이 다시 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이 말도 결국 같은 말이죠. 살고 자면 죽고 쭉 올라가도 정점에서 살고 자 다시 더 살고 자면 죽고 다시 쭉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을 쳐가지고 정말 죽고 자면 살아난다는 거죠.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사덕생 성덕사의 말도 돌고 도는 원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 되게 되면 아주 절개 묻는 이 황색의 어떤 귤이 있습니다. 귤. 뭐, 제 나들은 기울. 기가, 기운이 울린다. 이거 완전 개동천하이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겨울이라, 이제 가을에서 겨울에 많이 먹게 되는 이 귤이 있는데, 귤은 그러니까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겹겹이 울린다는 말이죠. 겨울이 되면 끝이 아니고, 하루도 마찬가지죠. 밤이 왔다 가지고 끝이 아니고, 다시 아침에 오게 되듯이, 겨울이 만물이 다 이렇게 죽게 되고, 이제 이렇게 다 만물이 움츠리게 되는, 이제 기온이 내려가지고 움츠리게 되는 그런 계절이지만은, 겹겹이 울리는, 다시 봄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는 거죠, 이게. 겨울. 네. 그러니까 이 귤을 보게 되면 요 모양들이 어떤 하나의 방사선의 모양입니다. 방사선의 모양. 아주 검은 숯도 마찬가지다. 방사선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방사선의 모양이다. 어떤 대칭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대칭선을 이루면서 하나의 방사선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만물은 변해가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이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 형태는 둥근원이 가장 어떤 효율적인 형태다. 그러면 이런 둥근원 그다음 이런 둥근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원들이 그러한 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입체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여기에서, 대칭선들이 아까 이야기한 어떤 직선의 어떤 이파리 모양이 이렇게 머리 위에서 만들게 둥근 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러한 방사선의 대칭선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대칭선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원이 된다는 거죠. 원. 그러니까 이러한 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어떤 둥근 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직선이 모여가지고 둥근 원이 되게 되고 둥근 원이 입체구가 되게 되듯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이 귤을 까게 되면, 귤을 이렇게 까게 되면, 귤을 까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주 보게 되는 두 개의 과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주 보게 되는 두 개의 과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만물이 원자방울과 같은 둥근 입체구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둥근 입체구는 어떤 미분락이 된 둥근 원이 오게 돼. 둥근 원이 이렇게 한번 분열이 되겠어요. 만물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을 되게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원이, 둥근 원이 이렇게 세포 분열하면서 두 개 된다는 거죠. 요걸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어떤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귤의 모양, 방사선 모양인데, 이렇게 마주보는 과육이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물은 둥근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둥근 원이 모이게 되면 입체구가 되고, 입체구를 미분하게 되면 둥근 원이 되게 되는데, 둥근 원은, 다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돼,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둥근 원이
두 개로 된다는 거죠. 두 개. 두 개로 되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두 개로. 그러니까 이러한 방사선, 이제 이런 어떤 그 직선이 실제로 알고 보면 둥근 원이고, 그 둥근 원들이 모여가지고 입체구가 되는데, 요러한 그 둥근 원이 실제로 알고 보면, 요렇게 두 개로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거죠. 요 원이 요렇게, 성장하기 위해 세포 분열을 하게 돼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 두 개로 나눠지고, 두 개가 다시 네 개로 되고, 네 개가 다시 8개 되고, 8개가 다시 16개 되고, 요게 세포 분열을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다시 16개가, 8개로, 8개가 4개로, 4개가 2개로, 2개가 1개로 돌아가는 거. 이걸 통합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분열 성장의 과정과, 그 다음에 통합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가면서, 만물의 발생, 성장, 소멸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마주보는 요 두 개, 하나의 둥근 원에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어떤, 숫자로 보게 되면, 한자로 보게 되면 요게 가지고, 숫자 8이라는 거죠. 8. 숫자 8자. 그러면 이게 숫자 8자가 되는 거죠. 8자가. 그러면 하나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 왜 2가 아니고 왜 8인가?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하고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둥근 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둥근 원에서 두 개의 원이 둥근 원에서 두 개의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두 개로 요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요게 8인데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디탈 0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디탈 1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 원 두 개를. 그러니까 숫자 8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탈 0이라고 하는 원과 디탈 1이라고 하는 0을 어떤 그 두 개가 분리되는 어떤 상징적인 표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한 개의 원에서 두 개의 원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요 원은 디탈, 예를 들어 0이고, 요거는 디탈 1이다. 그 원으로 갈라지는 요 형상을 상징화한 게 숫자 8이라는 거죠. 숫자 8. 이걸 알게 되면 8. 정말 기운이 팔팔하게 날게 된다. 이걸 알게 되면 기운이 정말 팔팔하게 날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디탈 0이라고 하는 어떤 원과 디탈 1이라고 하는 어떤 원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청력과 인력의 무수한 어떤 배열과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 성장, 소멸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디탈 0이라는 뭔가 디탈 1로 해 가지고 세포 분열되는 요 과정이, 숫자 8을 이렇게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의 속성은 예를 들어가지고, 추동, 그 다음에 기성정결, 이런 4단계를 거쳐가지고 변화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디탈 0이라고 하는 원속의 어떤 추동의 4단계와, 그 다음에 디탈 1이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 리듬, 원의 속에 기성정결이라고 하는 어떤 4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요 4단계를 포함해가지고 8단계가 돼. 그게 이제 숫자 8이 되게 되는 거죠. 정말 8. 그게 8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성정결과 추동.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둥근 원에서 그 다음에 마주보는 어떤 과육의 모양처럼 두 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요 두 개는 왜 2가 아니고 8이냐? 이거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디탈 0과 디탈 1이라고 하는 어떤 둥근 원을 형성한 것이다. 두 개가 이렇게 분열 또 나눠지게 되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이 디탈 0에는 추동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 리듬이 있고, 디탈 1에는 기성정결이라고 하는 사회적 리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계를 전부 8개 된다. 이걸 알게 되면 정말 기운이 팔팔하게 정말 날아가겠다. 8.
이게 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8. 숫자 8은 둥근 원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나온 것이고, 숫자 8은 또 이렇게 디지털 1과 0의 어떤 무수한 어떤 조합과 반복을 통해 가지고 만물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수학에서 무한대 모양이에요. 무한대 모양. 그러니까 숫자 8이 갖고 있는 그 의미도 바로 이란 거죠. 둥근 원에서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8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인데 동그라미 두 개를 형성한 게 이거는 디지털 0과 그다음 디지털 1. 요 두 개가 나눠지는 모습이 한자 8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0에는 준하수동의 4단계와 그다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어떤 4단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8단계다. 8이다. 8. 이걸 알게 되면 88이 된다. 하나의 거대한 원에서 어떤 두 개가 마주보게 되는 두 개의 원이 나오게 되고, 이 두 개를 얘는 디지털 0과 1로 생각한다면 그 디지털 1과 0의 무수한 청력과 인력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만물은 생겨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도 마찬가지다. 숫도 아주 다공체, 검은 숫, 고열에 정말 엄청난 고열에 태워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인 숫, 엄청난 불순물을 흡수할 수가 있고 정말 어떤 공기를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음식물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 흡착해내는 그 숫도 엄청 다공체죠. 일어나도 방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 방사선 모양. 그 방사선 모양으로 되면서 어떤 직선의 방사선이 둥근 원으로 되어 있다. 그 둥근 원 속에 엄청난 다공체 속에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꽃이다와 꽃이다. 꽃은 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피는 과정이 있다. 필히 꽂혀야 된다. 정점을 지나가지고 꽃이 지는 과정. 바닥을 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꽃이 피는 과정은 다시 반전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꽃은 반드시 꽃은 꽂혀야 된다. 필히 꽂혀야 된다. 라고 잎은 부분 속에 전체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꽃이라든가 잎이라든가 모든 식물을 바라보게 되면 필히 꽂혀야 되고 정말 잎을 보면 입맞춤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코스모스 우주의 뜻도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다음에 귤도 이제 그런 어떤 귤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방사선 모양으로서 이렇게 꽃, 잎, 코스모스 우주, 그다음 방사선 여러 가지 어떤 둥근 방사선 직선의 방사선 모양이 어떤 둥근 원이 돼가지고 원이 모여가지고 입체구가 된다. 이러한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여튼 모든 것은 제 어떤 개인적인 돌도사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덜 사이비적인, 보다 좀 더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의 어떤 능력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오늘도 등산을 하면서, 아주 얕은 지식이, 제가 갖고 있는 얕은 지식이 정말 남들과 공감할 수 없는 깊은 심오한 어떤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오늘도 등산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갖다 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심오한 깨달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깨닫는 것이 가장 심오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주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거는 사이비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철학 없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